It's just the two of us. Just the two of us. 자, 투자왕 채널의 투자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이거는 이 영상은요 2부입니다, 여러분. 그 코인과 금을 대결시키는, 비교하는, 과연 누가 더 좋은지 비교하는 2부 영상이고 2부의 3편입니다. 1편부터 보고 오시고요. 혹시 1부 코인은 화폐인가? 코인과 화폐를 비교하는 그 영상 안 보고 오신 분들은 꼭 그거 먼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. 이거는 2부 긴 영상이라는 거. 2부 짧은 영상도 있으니까 바쁘신 분들이 2부 짧은 영상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. 산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케이블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금을 넣었는데 그게 자꾸 녹슬어요. 그럼 여러분, 녹이 쓴다는 건 고장난다는 거죠. 녹이 쓰면 끊어지고요. 더 이상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. 산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 특성 때문에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, 뭐 CPU, 대표적으로 CPU라고 하죠.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데 본딩 와이어가 녹이 쓸어서 성능이 떨어진다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녹이 쓴다고 여러분 CPU가 이제 멈추진 않습니다. 왜냐면 이게 좀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. 근데 그럼 성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. 20%가 녹이 쓸었다? 그럼 20% 저하된다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. 제가 잘 모릅니다, 여러분. 근데 제가 이해한 대로 보면 이거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때문에 금이나 알루미늄 등 다른 금속 대신에 금이 사용됩니다. 은도 녹은 제가 알기로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이 훨씬 전도율이 좋아요. 에너지를 보관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. 에너지 전송시키기. 전도율이 높은 재료, 전기 및 열의 양도체이며 전기 전도는 은의 67%가 되게 좋은 거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 그 금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선이 많으세요. 아, 금을 요새 누가 그걸 근본이 이제 없어지지 않았냐, 누가 금을 돈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지만 여러분, 금은 진짜 금보다 귀합니다. 반도체에 없어서 못 들어갈 정도로 진짜 금은 금보다 귀해요.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. 금이 있으면요 전기세가 1000조가 나갈 게 금으로만 만약에 다 만든다고 하면 전기세가 1조밖에 안 나가는 거죠. 그 얘기는 무려 같은 양의 석유를 1000년을 쓸 수 있는 걸, 그러니까 1000년치의 석유를 써야 되는 걸 1년치로 아낄 수 있다는, 연비가 좋다라는 겁니다, 여러분. 아시겠죠? 그래서 노동력의 효율을 업시킨다라는 거. 똑같은 전기를 써도 얘는 전기를 100만 원어치 먹고 금을 쓰는 제품은 전기를 10,000원밖에 안 먹는다는 거.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현대 금의 가치는 무엇인가? 노동력 효율을 업해준다.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게 여러분 CPU거든요. 아마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게 CPU가 맞을 겁니다. 저 위에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있죠? 저걸 금이라고 보셔도 돼요. 저는 공학생이 아니라 잘 모릅니다. 본딩 와이어는 이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사진이 없어서 제가 못 갖고 왔어요. 본딩 와이어는 이게 검정 색깔 저거 트랜지스터라고 하나요? 저기 이렇게 그 왼쪽 대각선 위쪽에 보면은 아무튼 이게 와이어예요. 그러니까 전선이에요. 이거는 지금 위로 이렇게 솟아만 났는데 아무튼 이런 반도체에 금이 무조건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? 자, 은 말고 금? 많은 회사들이 은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. 실제로 스마트폰에서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가는 그 금속이 은이거든요. 은은 그냥 싸서 쓴다고 보시면 돼요, 여러분. 금을 쓰기에는 비싸니까 은을 쓸 뿐이지 은이 금보다 좋아서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자, 본딩 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리드 프레임 사이를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부품이다. 보통 전기 전도도가 높고 가공성이 좋은 금이 사용되는데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. 그래서 은 본딩 와이어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성능이 금에 비해 확실히 떨어진다, 여러분. 여러분, 아니 금 말고 은 쓰면 되지라고 하시겠지만 금이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. 그 어떤 관점으로 봐도. 자, 투자는 왜 자꾸 반도체 갑자기 사진 꺼내드냐 이러는데,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반도체로 이어져요.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개수는 셀 수 없이 많고요. 여기 들어가는 금의 량, 제가 이따가 그 조사한 거 알려드리겠지만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, 금이. 그리고 이거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 컴퓨터에도 전부 반도체가 들어가 있고 모니터에도 들어가 있고요. 심지어 집에 있는 냉장고, 세탁기에도 다 금과 은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만약에 안 들어가 있다면 비싸서 못 넣은 걸 뿐입니다. 근데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. 핵심. 그리고 여러분 주차장에 지금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도 전부 다 금이 들어가 있고요. 길거리에 있는 신호등,
케이블, 인터넷 광 케이블부터 전부 다 그 케이블 선에서는 좋은 케이블 선엔 금이 들어간다는 거. 충전기에도 금이 들어갑니다, 여러분. 근데 금이 들어가는데 어떡하라고? 그게 무슨 상관이지? 여러분,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, 육체 노동력보다 전기라는 노동력, 에너지라는 그 에너지가 노동력이죠. 에너지 노동력이 지금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하루만 전기가 없는 곳에서 산다 해도 우리는 다 진짜 큰 위험에 빠질 정도예요. 비행기도 못 타고요. 버스도 못 탑니다. 그죠? 요새 버스도 전부 다 서울에서는 전기로 움직이는 것들 많고요. 그럼 석유로 움직이면 되지 않나? 여러분,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. 석유를 캐내려면 반도체가 있어야 돼요. 굴착기가 뚫어야 되고요. 그것을 뭐 매장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레이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비에도 전부 다 금이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석유를 운송하는 그 자동차에 들어간 것도 반도체고요. 석유를 캐내기만 하면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석유를 보관하는 그 통도 전부 다 컴퓨터로 설계를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에너지가 정말 중요하지만 석유라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이 생긴 거 그리고 원자력 발전이 있는 한 석유보다 훨씬 중요한 건 바로 반도체라는 겁니다. 에너지를 무한대로 뽑아내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100분의 1 전력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똑똑한 그러한 것이 필요한데 그걸 모두 가능케 하는 게 바로 반도체라는 겁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? 산소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. 이 금을. 아시겠죠, 여러분? 좀 어려웠나요? 자,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는 육체 노동력. 오른쪽 밑에 사진 보이시죠? 실제로 저런 식으로 금그릇, 은그릇을 만들었던 거죠. 금그릇, 은그릇이 아니라 무기부터 시작해서 말 안장부터 전부 다 저런 식으로 사람이 망치질을 해서 만들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대는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된 이제 시절입니다, 여러분. 왼쪽 위에 보시면 이게 고압선이라고 하나요? 이게 이 전선들이 지나가죠. 이 고압선을 따라서 이제 이게 뭐라고 하죠? 전봇대로 분배가 되죠. 그래서 우리 집까지 들어오잖아요. 그래서 현대에는 육체 노동력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육체 노동력보다 훨씬 더. 저 두 명이 죄송합니다. 제가 또 흥분을 했네요. 저 두 명이 이 금그릇을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일까요? 아니면 기계로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금그릇이 훨씬 더 효율적일까요?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또 내용이 있는데 98년도에 워렌 버핏은 세계 은 공급량의 20%에 해당하는 1억 3천만 온스의 은을 사들였다. 왜? 바로 반도체 때문에. 자,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, 여러분. 인플레이션을 해칭하기 위해서도 샀어요. 하지만 결론적으로 워렌 버핏이 큰 돈을 벌게 된 이유는 바로 반도체에 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. 스마트폰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서부터고요. 빌 게이츠도 워렌 버핏의 친구이기 때문에 총 포트폴리오의 70% 정도를 이제 기업 채권을 추사하고 있었지만 은광 회사나 은 매입에 포지션을 쓸 거라고 2000년도 초반 기사입니다. 이게 1998년도 기사예요. 자, 그래서 빌 게이츠가 투자한 곳은 7억 6천만 온스의 그 은을 보유하고 있는 은광 회사를 아예 얘가 3개를 사버렸어요. 사버렸는지 아니면 지분을 많이 이제 매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분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됩니다.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게 되면서부터. 자, 그만큼 은이라는 걸 이분들이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용도로 그냥 금처럼 샀을진 모르겠지만 버핏은 아마 달랐을 거예요. 근데 결국에는 이게 반도체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엄청나게 큰 돈을 벌게 됐다라는 겁니다. 왜? 에너지 효율을 은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유는요, 여러분. 전기를 더 효율적으로 옮겨주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더 이 은 자체가 내구성도 좋고 철이나 구리로 하면은 녹이 슬어서 끊어질 수도 있지만 은은 영원토록 거의 대부분 산화가 이제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. 여기 보시면 또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의 은 투자 이유는 은과 금은 같다. 그러니까 이제 단일 원소죠. 은 지각속 매장량은 금에 비해 60에서 65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은의 가격이 60에서 65배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단순하게. 그냥 희귀성이 덜하기 때문이에요. 희소성. 은
은 같은 경우는 금에 더 저렴한 훌륭한 대체제.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금이 비싸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. 은은 상대적으로 싸게 이제 투자할 수 있으며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단일 원소가 은이기 때문에 은을 투자를 한 겁니다. 첨단 산업의 모든 부품에 들어갑니다, 여러분. 차량, 컴퓨터, 스마트폰, 케이블 등등에. 자, 여기 중요한 건 스마트폰에 투자왕 금이 진짜 얼마나 들어가는데, 자, 금 36mg과 은 90mg, 음이 아니네요. 죄송합니다. 숨어 있습니다. 그 결과 플라스틱 외에도 철 33g, 실리콘 13g, 크롬 7g, 그 다음에 텅스텐 900mg. 보시면 실리콘과 크롬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. 싸니까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코발트와 몰디브는 희귀 간석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70mg도 있고, 네오디뮴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금과 은이 이제 독보적이라는 겁니다. 이게 핵심 부품들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. 바로 반도체에 들어가 있는 거죠. 자,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, 여러분. 이 영상이 길어지니까 이거 끊고 바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투자왕 채널의 투자왕이었고요, 여러분. 좋아요와 공유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